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창도 열어놓고 직창도 열어놔도 돼요. 들어올 때 눈 내리면 그렇게 뭐 기온이 마이너스 10도 밑으로는 안 떨어지니까. 포도나무가 눈 맞으면 좋은데, 근데 눈 맞으면 좋은데 위에 방조망이 있죠. 거기에 쌓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뭐 피복제는 벽집이 제일 좋습니다. 벽집이 온도 편차가 가장 적고, 그리고 보온 효과가 좋아요. 습도 좀 보충을 해주고, 가온할 때 최저 온도 5도 정도부터 시작하는데 지온 최소한 13도 확인하시고 가온 들어가시고, 수막 재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수막 재배하면 온도 관리 하는데 기름값이 좀 덜 들죠. 요거 가온 2주차인데 30도가 넘지 않게 하시고, 30도가 넘어도 상관없어요. 가온할 때는. 근데 이제 습을 좀 높게 90% 습하게, 그리고 싹이 트면 습은 그때부터 낮게 40% 정도로 관리를 하시고, 여기도 가온 2주차인데 최고 온도 28도에 최저 온도 7도, 습은 90%, 물방울이 막 맺혀 있어요 천창에. 그러면 습이 90% 넘는 거 90% 되는 거예요. 이게 온도가 하우스가 끼러가지고 바깥 온도하고 안쪽 온도하고 달라요. 안쪽 온도가 그 온도가 더 높아서 안쪽에는 싹이 텄는데 바깥쪽에는 싹이 안 텄어요. 이거 환풍기로 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싹이 균일해져요. 그래서 환풍기는 꼭 하우스에서 꼭 있어야 됩니다. 요 순환팬, 방열 순환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스프링클러를 위인선 상단 저 위에다 거꾸로 걸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다 물을 뿌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싹이 잘 터요. 메르스청 처리하고 나서도, 처리하기 전도 어느 정도 그 나무에 수분이 있게끔 관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럼 싹이 잘 트죠. 메르스청은 뭐 1대1로 하시는데 좀 10개에서 2번 처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1대1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까 추결물 주머니 요게 50cm짜리하고 70cm짜리하고 있어요. 80cm짜리도 있을 거예요. 그게 볼당 2개 넣으면 좋아요. 근데 부담스럽지, 작업할 때. 그래서 많이 넣을수록 사실 효과가 있다. 나동도를 내리고 방온도를 올린다. 그래서 개화 전에 온도관리, 생육관리 하는 데는 필요하다. 요 추결물 주머니는 1차 처리하고 2차 처리 그 사이에 터뜨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로 관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물이 안 빠지는 땅은 조금 조심하시면서, 이게 뭐 낫이라든가 새꼬챙이로 찌르면은 물이 나오니까 듬성듬성 물이 잘 빠지는 땅은 좀 많이 해도 돼요. 많이 찔러도 물이 많이 나오게 해도 되는데, 물이 잘 안 빠지는 논땅은 조심해서 듬성듬성 물이 막 차인 상태에서 안 빠지면 뿌리 안 좋으니까. 이게 절간이 엄청 짧고 이게 단단해요. 이게 뿌리 간격을 충분히 확보를 했고, 제식 간격도 충분히 확보가 됐고, 그리고 여기는 2라인인데 작조충도 충분하죠. 2라인이니까 물도 잘 빠지고. 이런 나무는 뿌리에서 사이토키닌이라고 이런 호르몬이 잘 발생을 해요. 그래서 뿌리 끝에, 뿌리 골무에서 새뿌리가 막 잘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한 개화기 무렵쯤에 봄에 나오는 봄뿌리, 그리고 수확 끝나고 나서 가을뿌리 있죠. 이때 뿌리 끝, 뿌리 골무에서 새뿌리가 잘 발생이 돼야 돼요. 하얀데 새뿌리가 잘 발생이 안 되면 뿌리 색깔이 좀 갈색이에요. 누리끼리 한데, 하여튼 그 뿌리 발생이 잘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절간이 짧고 단단하다. 그러면 꽃이 좋고 과일 당도도 엄청 좋고요. 아삭거려요, 포도가. 그리고 냉해도 아니고 동해도 아니고. 하우스인데 싹 트고 나서 물을 너무 많이 주고 온도가 너무 높았어요. 30도가 넘어서 30도에서 35도 사이였고, 그 질소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 마디 길이가 한 30cm가 넘더라고. 그러면 꽃이 안 좋다. 무자라지 않게 키우는 것,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는 뭐 많이 있는 자료인데 제가 정리해드리는 건데, 싹 트고 나서 개화 직전까지는 물량을 줄여줘서 우짜라지 않게 키운다고 그랬죠. 만약에 우짜라면 한 5매 정도 됐을 때 인상가리, 개화 직전에 인상가리, 칼슘, 연면살포나 간주, 토양 간주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나눠드린 매뉴얼 있죠. 그거 보고 하시면 돼요. 생육단계별로. 너무 굵은 뿌리가 있으면 잔뿌리가 발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직근 굵은 뿌리를 절단해 주기도 해요. 제가 절단한 건데, 전정가위로 잔뿌리가 잘 발생할 수 있게끔. 질소비로 많이 주면 굵은 뿌리는 더 많아지고 잔뿌리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질소비로 많이 주면, 과비하면 잔뿌리가 없어지니까 나무가 도장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무의 그 수명이 짧아져요. 그래서 일찍 해야 돼요. 한 6년, 7년만 돼도 해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 뭐 30년까지도 재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뿌리 관리를 철저히 한 거고, 우리는 뭐 그냥 뿌리 관리 안 하고 대충 나무가 도장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6년, 7년만 돼도 생리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이 떨어지고, 또 토양도 염류 축적이 너무 심하게 되고, 그리고 나무가 너무 말랐어요, 고목이라. 그러니까 옆에 강이 있는데 동해보다는 건조해로 이게 싹이 안 나요. 싹이 안 나.
이거 너무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세가 저하됐고, 이런 거는 그걸 해야죠. 배수 시설을. 유공간 묻어야 돼요. 유공간 나무 밑에다 직접 10cm짜리 2개 묻거나 물 안 빠지는 곳에는 유공간을 묻는 게 좋다. 특히 논땅 깊이는 한 60cm, 너무 얕게 하시는 분 계신데 한 60cm, 깊게 하시는 분들은 뭐 80cm, 어떤 분들은 1m까지도 깊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깊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여튼 나무가 혹사를 당해서 뿌리량이 충분치 않아서 이런 바이러스 생리장애 현상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뿌리가 참뿌리만 무성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 땅을 부드럽게 만드셔야 돼요. 부드럽게. 탭이 넣을 때 뭐 닭똥, 돼지똥 이런 분 성분이 너무 많은 거 있죠. 그런 것보다는 좀 유기물, 뭐 나무 껍질, 숲이라든가 왕개라든가 뭐 톱밥이라든가 이런 유기물들이 많이 들어간 퇴비가 사실은 더 좋아요. 그래서 퇴비는 토양의 물리적 구조를 어떻게 좋게 할 것인가. 비료보다는 토양의 구조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양을 가볍게 하는 용도로, 토양을 입단화시키는 용도로, 토양을 떼알 구조를 만드는 용도로 퇴비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자라면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으니까요. 비료. 근데 퇴비를 너무 많이 주다 보면 인산도 바닥에 이제 축적되지만 뭐 그거 포함해서 토양 염류 집적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뭐 퇴비자리 옆에 포도밭은 잎이 그냥 놀았습니다. 잎이. 요거 이게 화관이 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질소가 가다하거나 온도가 좀 낮거나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개화 전에 물 줄이시고 질소비료 주지 마시고 적정 온도 유지해 주시고 15도 최소한. 그래도 안 되면 인산가리, 칼슘, 붕산 이런 거 하실 수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벗겨지지가 않아요. 이거 좀 쓰는 이유가, 수라스타 쓰는 이유가 첫 꽃 필 때 좀 살포를 하는데 이 봉지 쉬운 무렵이 가까웠는데도 너무 잘 자라면 그때도 한번 쓰시는 분들 계세요. 살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인산가리 하시는 분도 계신데 요거 하시다 그 수라스타 하시는 분도 계세요. 크지 말라고. 이거 하시는 분들이 송이 모양이 예쁘다고 작업반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무거운 비가림, 천창, 측창 내리는 시기는 한 3월 10일 정도 2월 달에 하시면 4월 달에 너무 싹이 많이 나와서 냉해를 입으니까 온풍기 있으면 상관없고요. 여기 냉해 한 3월 상순 정도 비가림인데 비가림 치마 둘렀다고 그러죠. 근데 이게 온풍기가 없어요. 안 해요. 무거운 하우스를 너무 일찍 2월 달에 내려버리면 4월 달에 냉해를 입을 수 있어요. 쭉쭉 가지가 나온 상태에서. 그러니까 한 4월 한 10일경 넘어서 천창 측창 내려주시면 되고, 혹시 그 냉해 방지 영양제 혹시 쓰세요? 하우스 관리만, 온도 관리만 잘하면 뭐 굳이 쓸 필요 없는 거고, 그거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이거 하우스를 너무 일찍 내려가지고 4월 달에 이렇게 냉해 입어서 절단 났어요. 근데 확실히 샤인마스켓이 냉해가 심하고 요 하우스 가장자리인데 냉해 입어서 알이 작고, 이게 지베렐린 쓰고 남은 거를 냉장고에 넣었어요. 차갑잖아요. 차가운 거를 그냥 해버렸어요. 그냥 침질해버렸어요. 지베렐린 처리를 하니까 이게 약간 갈색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혹시 쓰다가 남으신 지베렐린 용액은 꺼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사실은 1차 처리는 습하게, 온도는 한 그래도 20도는 넘어야 되고, 2차는 건조하게 뭐 27~8도도 상관없고 톡톡 그 약흔이 남지 않게 털어주셔야 돼요. 2차 처리할 때는. 그리고 지베렐린 처리 무렵 전후로 한 5일에서 2일 전후로 칼슘제라든가 뭐 보르도액 이런 것들을 치시면 안 되고, 이게 지베렐린이 산이에요. 산인데 알칼리 농약하고 섞이면 이게 다 휘발이 되니까 효능이 없어져요. 착색 불량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이게 홍주 시들리스인데 사실 빨간 포도가 좀 착색이 잘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착색 잘 된다고 홍보를 하는 적색계 포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한번 심어보고, 조금 심어보고 괜찮으면 늘리고, 처음부터 많이 심으면 안 돼요. 옛날에 스위트 사파이어 이런 것도 처음부터 많이 심었다가 피해보신 분들 많거든요. 샤인마스켓 가격이 떨어져서 신품종들을 요새 좀 관심 많으시고 심으시는데 일단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우스 한 동,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한 동, 두 동 심어서 어떤지 한번 생육상을 보고 괜찮으면 늘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 해야죠. 그러니까 신품종은 우리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뭐 재배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립이 안 돼 있고, 막상 좋다고 해서 심어봤는데 생각만큼 착색이 잘 안 올 때도 많고, 뭐 당도 생각보다 잘 안 오른다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니까. 근데 뭐 그 품종에 맞는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경험도 없고
아직 검증된 게 없으니까 내가 검증을 하고 확신이 섰을 때 이 신품종은 확대해서 재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확실히 이거는 흰봉지, 이거는 무봉지인데, 무봉지가 색은 이게 적색계 포도인데 무봉지가 조금 색이 더 빨리 오긴 해요. 근데 표면은 이게 더 깔끔해요. 가피 갈변은 표피층 밑에 아세포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가 햇볕에 타격을 받으면 갈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변 생기기 전에 도장에 웃자라지 않게 키우시고 질소비료 줄여주시고, 그래도 가피 갈변이 생기는 나무는 칼슘제 한번 줘보세요. 제 매뉴얼 보시고. 햇빛 양이 많지 않으면 흰봉지도 갈변 안 생겨요. 근데 보통 햇빛 양이 많으면 샤인마스켓은 흰봉지 씌우면 갈변이 생기죠. 근데 갈변 안 생기면 흰봉지 씌우면 당은 더 빨리 오르니까 어떤 분들은 흰봉지 씌우시는 분도 계세요. 샤인마스켓도. 일본 가니까 이 샤인마스켓인데 노란색 봉지를 씌우더라고요. 이게 햇빛 차단이 좀 더 많이 된다고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확실히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스위스트 사파이어 축가 엄청 심하고 열과 심하고 햇빛을 많이 받잖아요. 윗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는 거예요. 축과는 안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요. 증상이. 근데 햇빛은 바깥에 햇볕을 데여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양제를 너무 아침에 일찍 살포했는데도 햇빛이 너무 뜨거우면 이렇게 타요. 햇볕이 막 가열을 하는 거야. 그 영양제 액체 성분이 포도 잎에 묻어 있으면 햇빛이 막 가열을 하죠. 그럼 이렇게 타버리는 거예요. 요거는 황이죠, 황 들어간 영양제를 좀 나름대로 희석해서 썼다고 하는데 이게 피해를 입은 거예요. 잎이 조금 벌건해졌어요. 그러니까 황 제품은 발화 전에 쓰시는 게 좋아요. 요것도 약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막 햇빛이 가열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분이 증발되면서 이 부분만 이렇게 탄 거예요. 이거 흰 얼룩인데 이런 증상이 있었으면 거기 디페노코나졸 소화제 그런 거나 보르도액 하시면 효과 있습니다. 요 충랑인데 요거는 뭐 호흡기 흔적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논땅이에요, 논땅. 그런데 조금씩 마사토를 섞는 거예요. 이 질땅은 모래를 좀 섞어주고, 마사토. 너무 모래땅은 약간 질흙 같은 거, 약간 점토질을 좀 섞어주고, 너무 모래땅이면 물 줘도 쑥쑥 빠지고, 영양제를 만약에 관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잘 빠지잖아요, 밑으로. 그래서 마사토를 좀 희석해가지고 마사토를 좀 같이 깔아서 요걸 이렇게 로타리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다 녹았어요. 비료가 너무 많으니까 뿌리가 땅에 염류 농도가 너무 높으니까 뿌리가 이렇게 다 녹아요. 뿌리가 녹고 잔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못 빨아먹잖아요. 못 빨아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료가 너무 많아, 땅에. 진짜 심할 때는 이렇게 돼요. 올라와요, 그냥 하얗게. 그럼 이거 나무 죽어요, 이렇게. 우리가 농약을 칠 때 개통을 달리해서 쳐라, 작용기작을 달리해서 쳐라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일반명, 품목명이 뭔지, 상표명, 우리가 아는 농약 이름 있죠. 우리가 아는 농약, 그걸로 다 아시는데, 사실상 상표명이 달라도 일반명, 품목명이 똑같으면 같은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통이 다르면 같은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통이 똑같은 약을 계속해서 치면 내성이 생기죠. 이 충이나 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응애 같은 경우는 계통을 무조건 달리해서 쳐야 돼요. 한 계통은 1년에 한 번만 친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뿌리량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특히 잔뿌리량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양수분을 고르게 빨아들여서 도장되지 않게, 웃자라지 않게 자란다. 그러려면 우리가 토양을 가볍게 만들어야 된다. 입단화 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퇴비를 투입할 때 거름 성분보다는 유기물을 투입해서 토양이 가벼워지게끔 입단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싹이 트고 나서 개화하기 전까지는 물량을 너무 많이 주지 말아라. 그래야지 웃자라지 않으니까 생육사항을 보아가면서 물량을 조절하셔야 되고, 개화 전에는 물을 좀 줄여주셔야 됩니다. 말리거나. 또 너무 건조하면 안 되고, 그리고 질소비료는 가급적 너무 세력이 약하지 않는 이상 개화 전에는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화하고 나서 한 2주 정도까지는 세포 분열기니까 그때는 물량 많이, 관수 많이 하시고 질소관리 비료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병액기 봉지 씌우고 나서는 좀 질소비료 주시는 걸 좀 자제를 하시고, 특히 과리 면화기 착색기 들어서면 질소비료를 좀 삼가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수확하고 나서도 너무 쑥쑥 자라면 그때는 질소비료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칼슘비료나 인산가리 계통의 영양제를 주셔서 도장하지 않게끔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은 항상 주기적으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장 양분이 낙엽이 떨어질 때까지 잘 축적될 수 있도록 하시고, 과피 갈변이라든가 무름 증상이 있을 때는 칼슘대를 한번 봉지 싸기 전에 연면살포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과피 갈변이나 열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질소비료를 너무 늦게까지 많이 줬을 때 생기니까 특히 질소비료를 조심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예.